태성은 미팅 장소에 들어서자마자 걸음을 멈췄다. 창가에 앉아있던 보나도 그를 발견했다.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테이블 아래로 내린 손에는 힘이 들어갔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영업 3팀 직원들과 거래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아무도 부부의 달라진 관계를 눈치채지 못했다. 양의 소리 반갑게 태성을 맞았다. 기자님이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취재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태성은 보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두루미 전자와 관련된 일이에요. 기영도가 웃으며 빈자리를 권했다. 기자님도 유 부장님 아는 분이셨습니까? 보나는 먼저 서류를 덮었다. 제 남편이에요. 영업 3팀 사람들의 표정이 동시에 달라졌다. 고영갑이 태성과 보나를 번갈아 봤다. 아니, 기자님이 유 부장 남편이라고요? 말 안 했습니까? 태성의 질문에 보나는 짧게 대답했다. 회사에서 가족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태성은 보나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가 이곳에 온 이유는 따로 있었다. 최근 킹피셔의 저격 대상과 두루미전자가 접촉한 기업 명단이 이상할 만큼 자주 겹쳤다.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숫자가 많았다. 태성은 미팅 자료를 바라봤다. 이번 거래처 대표도 얼마 전에 킹피셔의 표적이 됐더군요. 보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그 질문을 왜 여기서 해? 나도 여기서 당신을 만날 줄 몰랐어. 그럼 취재만 하고 가. 그러려고 왔어. 당신이 대답만 해주면. 거래처 직원들이 불편한 얼굴로 서로를 살폈다. 보나는 남은 서류를 정리한 뒤 회의를 계속했다. 납품 단가는 기존 조건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대신 하청업체의 노동환경과 안전관리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십시오. 거래처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게 제품 계약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사람을 갈아 넣어서 만든 물건은 팔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유 부장님이 심사기관이라도 됩니까? 싫으시면 계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표는 태성을 의식하며 마지못해 서류를 받아들었다. 미팅은 끝났지만 태성은 나가지 않았다. 영업 3팀 직원들이 먼저 자리를 비우자 보나는 가방을 챙겼다. 태성이 길을 막았다. 어떻게 킹피셔 저격 대상들만 그렇게 콕콕 집어내세요? 무슨 뜻이야? 당신이 계약을 거절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회사들. 그 회사 대표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킹피셔의 표적이 됐어. 부정한 기업이 한둘이야? 그 중에서도 당신이 만난 사람들만 계속 겹친다고. 그러니까 내가 킹피셔한테 명단이라도 넘겼다는 거야? 난 당신이 그 사람을 알고 있는지 묻는 거야. 보나는 태성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몰라. 그 대답 믿어도 돼? 믿을 생각도 없으면서 왜 물어? 태성은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화재 현장 근처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흐릿한 배경 속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보나는 단번에 알아봤다. 자신이었다. 태성은 사진을 보나 앞에 내려놓았다. 우리 혹시 만난 적 있습니까? 그 질문이 떨어지자 보나의 기억이 오래전 겨울로 돌아갔다. 킹피셔라는 이름조차 완성되지 않았던 때였다. 보나는 어두운 골목에서 한 남자를 뒤쫓고 있었다. 대상은 해외로 아이들을 빼돌리던 브로커였다. 약속된 장소에 도착했을 때 창고 안에는 이미 불길이 번지고 있었다. 브로커가 증거를 없애려고 불을 지른 뒤였다. 보나는 건물 밖에서 임무를 끝낼 수 있었다. 대상이 나오기를 기다리면 됐다. 그러나 깨진 창문 너머로 쓰러진 남자가 보였다. 그 남자가 태성이었다. 당시의 태성은 실종 아동 사건을 취재하다 창고에 들어갔다. 브로커에게 발각된 뒤 머리를 다쳤고 불길 속에서 정신까지 잃었다. 보나는 총구를 브로커에게 겨누고 있었다. 방아쇠를 당기면 임무는 끝났다. 하지만 태성이 기침하며 몸을 움직였다. 보나는 총을 내렸다. 브로커가 도망쳤지만 보나는 뒤쫓지 않았다. 창문을 깨고 들어가 태성을 끌어냈다. 연기가 가득한 복도를 지나 밖으로 나왔을 때 태성은 가까스로 눈을 떴다. 보나는 그의 가슴을 누르며 말했다. 눈 감지 마요. 태성의 손이 보나의 손목을 붙잡았다. 안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없어요.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졌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말하지 말고 숨부터 쉬어요. 보나는 태성을 일으키려 했다. 그러나 태성은 다시 창고 쪽으로 가려 했다. 증거가 있어요. 저 안에 장부가 있습니다. 죽으면 기사도 못 써요. 그 아이들은 아무도 안 찾습니다. 태성은 비틀거리면서도 보나를 밀어냈다. 나라도 찾아야 돼요. 보나는 자신이 쫓던 브로커가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봤다. 그를 놓치면 조직에서 책임을 물을 것이 분명했다. 그럼에도 보나는 다시 태성을 붙잡았다. 웬만하면 살아봐요. 뭐라고요? 죽어서 책임졌다고 착각하지 말고 살아서 끝까지 찾으라고요. 보나는 태성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사라졌다. 얼마 후 의식을 되찾은 태성은 자신을 구한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했다. 연기 속에서 본 눈빛과 목소리만 희미하게 남았다. 보나는 현재로 돌아왔다. 태성은 여전히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저 사진 속 여자 당신 맞지? 얼굴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 그날 나를 구한 사람이 했던 말을 기억해. 태성은 보나가 오래전 자신에게 건넸던 말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웬만하면 살아보라고 했어. 보나는 사진을 태성에게 돌려줬다. 세상에 그런 말하는 사람이 나 하나겠어? 목소리까지 같아. 기억은 믿을 게 못 돼. 보나는 태성을 지나쳤다. 당신이 찾는 사람 나 아니야. 그러나 태성은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과거 창고에서 그가 붙잡았던 바로 그 자리였다. 보나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다 태성의 손을 떼어냈다. 당신이 찾는 게 나야 킹피셔야? 둘이 무슨 관계인지 알아야겠어. 알게 되면 그때 판단할게. 당신은 이미 판단했어. 보나는 차갑게 돌아섰다. 그러니까 만나면 안 되는 거야. 회사로 돌아온 보나는 회의실 문을 잠갔다. 김봉팔과 오현남, 기영도, 고영갑, 양해솔, 봉태민이 기다리고 있었다. 현남이 가장 먼저 물었다. 권태성 씨가 뭘 알고 있습니까? 확신은 없어요. 하지만 계속 조사하면 우리한테 닿을 겁니다. 봉팔은 태성이 취재 중인 자료를 확인했다. 이미 영업 3팀 거래처와 킹피셔 대상 목록을 대조했어. 이대로 두면 두루미전자는 물론이고 클라이언트까지 위험해진다. 영갑이 보나를 바라봤다. 기자 양반입부터 막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손대지 마세요. 가만두면 우리 전부 잡혀갑니다. 그래도 안 돼요. 현남은 보나의 굳은 얼굴을 살폈다. 선배가 권태성 씨 살린 겁니까? 보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이야? 과거 임무 기록을 봤어요. 대상을 눈앞에서 놓친 날이 딱 한 번 있더군요. 그날 화재 현장에서 신원 미상의 기자 한 명이 구조됐고요. 봉팔의 시선이 현남에게 향했다. 누가 임무 기록을 보랬어? 확인할 게 있었습니다. 현남은 물러서지 않았다. 선배가 그때 권태성 씨를 살린 거예요? 보나는 한참 뒤 입을 열었다. 그러고 싶어서. 대상을 놓칠 걸 알면서도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으니까. 영갑이 헛웃음을 흘렸다. 우리 일하면서 그런 이유가 통합니까? 그래서 책임도 내가 졌어요. 그 브로커가 도망친 뒤 또 몇 명을 팔아넘겼는지 알아요? 보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사건은 그녀가 가장 오래 외면해온 실패였다. 태성을 살린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자신이 놓친 대상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었다는 사실까지 지워지는 것은 아니었다. 봉팔이 영갑을 막았다. 그만해. 보나는 회의실을 둘러봤다. 오늘 저녁 전부 우리 집으로 오세요. 예솔이 눈을 크게 떴다. 부장님 집에요? 태성 씨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우리 관계를 평범한 회사 동료로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영도는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기자 앞에서 다 같이 연기하자는 겁니까? 아무도 임무 얘기는 하지 마세요. 술도 마시지 말고요. 영갑이 입꼬리를 올렸다. 남편 속이려고 부하 직원들을 집까지 부르겠다. 이거 괜찮겠습니까? 보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우리 중 한 명이라도 실수하면 끝이에요. 그날 저녁 태성은 집 앞에 놓인 여러 켤레의 신발을 보고 멈췄다. 거실에서는 영업 3팀 사람들이 율과 함께 웃고 있었다. 예솔은 음식을 나르고 영도는 고장난 장난감을 고쳐주고 있었다.
태미는 소파 끝에 앉아 집안을 세심히 살폈다. 보나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했다. 왔어? 이게 다 뭐야? 우리 팀 사람들이야. 계속 같이 일했는데 집에 한 번도 초대한 적이 없어서. 태성은 사람들의 얼굴을 차례로 확인했다. 갑자기? 갑자기라도 해야 당신 의심이 풀릴 것 같아서. 봉팔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권 기자 오랜만이네. 태성은 그의 손을 잡지 않았다. 저를 아십니까? 유명한 기자잖아. 물고 늘어지면 끝까지 간다는. 봉팔은 자연스럽게 손을 거뒀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식사가 시작되자 예솔이 분위기를 바꾸려 했다. 유 부장님이 회사에서는 진짜 무서워요. 집에서는 어떠세요? 태성이 보나를 바라봤다. 집에서는 모르는 게 많습니다. 뭘 모르는데요? 그건 지금 알아가는 중이고요. 보나는 유래 앞접시에 반찬을 놓았다. 밥 먹을 때 취조하지 마. 영갑은 술잔을 들여다 보나의 시선을 받고 내려놓았다. 그런데 가만 보면 언니가 참 신기해. 예솔이 보나를 향해 웃었다. 일도 잘하고 유리도 잘 키우고 기자님 같은 남편하고 살면서 비밀도 하나 없을 것 같고. 태성이 씁쓸하게 대답했다. 비밀이 없는지는 모르죠. 보나는 젓가락을 멈췄다. 태성이 질문을 이어갔다. 영업 3팀은 거래처를 어떤 기준으로 고릅니까? 영도가 준비해둔 대답을 꺼냈다. 재무 상태와 제품 경쟁력을 우선으로 봅니다. 대표 개인의 범죄 이력도 확인하고요. 기업 평판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 자료는 누가 수집합니까? 팀 전체가 나눠서 합니다. 킹피셔가 노리는 사람보다 항상 먼저 찾아내던데요. 영갑이 웃으며 태성의 말을 받았다. 기자님은 식사하면서도 취재합니까? 직업병이라서요. 그럼 우리도 하나 물어봅시다. 킹피셔 잡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태성은 망설이지 않았다. 법정에 세워야죠. 죽어 마땅한 인간만 처리했다면요? 누가 죽어 마땅한지 킹피셔가 정할 권리는 없습니다. 법이 못 잡은 놈들이잖아요. 그래도 살인은 살인입니다. 보나는 태성의 얼굴을 바라봤다. 태성은 한마디씩 힘을 줬다. 혹시 킹피셔가 실수로 무고한 인명을 살상한 게 밝혀진다면 더 확실해지겠죠. 영갑의 표정이 달라졌다. 무고한 사람? 킹피셔의 총에 맞았지만 범죄와 아무 관련이 없었던 피해자가 한 명 있습니다. 태민이 낮게 물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직은 밝힐 수 없습니다. 태성은 보나를 향해 말을 이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였으면 지도 벌 받아야지. 유리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빠를 바라봤다. 아빠, 나쁜 사람을 잡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태성은 딸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다. 나쁜 사람을 잡아도 지켜야 할 약속이 있어. 그 약속을 어기면 책임져야 해. 보나가 율의 손을 잡았다. 율아, 방에서 새 인형 보여드릴까? 율은 예솔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다. 보나는 태성을 향해 목소리를 낮췄다. 아이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잖아. 당신이 회사 사람들을 집에 부른 이유가 이 얘기 피하려는 거 아니야? 잠시만요. 현남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거실 장식장 위에 놓인 액자를 보고 있었다. 젊은 태성과 보나가 율을 안고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액자 뒤편에는 작고 검은 점이 붙어 있었다. 현남이 손을 뻗으려 하자 보나가 먼저 막았다. 왜 그래? 벌레가 있는 것 같아서요. 현남은 억지로 웃고 다시 앉았다. 그러나 보나는 액자에 붙은 물체가 초소형 송신기라는 것을 알아봤다. 인형에 있던 것과 같은 종류였다. 누군가 아직도 이 집을 지켜보고 있었다. 보나는 봉팔과 눈을 맞췄다. 봉팔도 상황을 알아차렸다. 태성은 두 사람의 짧은 신호를 놓치지 않았다. 두 분 무슨 일 있습니까? 봉팔이 먼저 일어났다. 늦었으니 그만 가보지. 영업 3팀 사람들이 서둘러 집을 나섰다. 태성은 문 앞에서 보나의 팔을 붙잡았다. 당신들 방금 뭘 본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또 아무것도 아니야? 유리 자고 있어. 목소리 낮춰. 저 사람들은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지. 당신이 평범하게 보는 사람이 있기는 해. 없었어. 당신을 의심하기 전까지는.
보나는 태성의 손을 떼어냈다. 당신은 진실을 찾는 게 아니야.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나를 거기에 끼워 맞추고 있어. 그러면 말해. 그날 화재 현장에 왜 있었어? 아니라고 했잖아. 사진 속 여자가 당신인 걸 확인했어. 태성은 오래된 병원 기록을 내밀었다. 자신을 구조한 여성의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있었다는 기록이었다. 보나의 오른손에도 같은 자리에 오래된 흉터가 남아 있었다. 보나는 손을 뒤로 감췄다. 태성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때도 돌아왔을 때 모두들 궁금해했었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그는 오래된 기억을 붙잡듯 보나를 바라봤다. 내가 유보나를 만났지. 보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래. 내가 살렸어. 태성의 눈빛이 흔들렸다.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어? 그날 내가 당신을 살리느라 놓친 사람이 있었으니까. 누구를 놓쳤는데? 보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사람이 킹피셔의 표적이었어? 거기까지만 알아. 킹피셔하고 당신은 무슨 관계야? 말할 수 없어. 그럼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야. 태성이 돌아서자 보나가 붙잡았다. 당신이 알고 있는 무고한 피해자. 누군데? 왜 그게 궁금하지? 잘못된 정보일 수 있으니까. 아니, 증거가 있어. 태성은 휴대전화로 사진을 보여줬다. 킹피셔의 저격 사건 현장에서 숨진 한 여성의 신분증이었다. 보나의 얼굴이 굳었다. 사진 속 여성은 분명 그녀가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과거 브로커에게 납치됐다가 탈출한 피해자. 그리고 보나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여자였다. 이 사람이 왜 저격 현장에 있었어? 당신도 아는 사람이야? 보나는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건 기록을 확인했다. 사망 시각과 저격 시각이 같았다. 그러나 탄환의 방향은 킹피셔가 자리 잡았던 위치와 맞지 않았다. 누군가 킹피셔의 범행에 다른 살인을 끼워 넣었다. 보나는 사진을 확대했다. 피해자의 손에는 작은 새 문양이 새겨진 금속 조각이 들려 있었다. 머셔의 표식이었다. 태성이 보나의 반응을 살폈다. 킹피셔도 잡아 쳐넣어야 돼. 그런데 그 전에 누가 이 여자를 죽였는지부터 밝힐 거야. 그 사건에서 손 떼. 당신이 뭔데 나한테 명령해. 당신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날처럼 또 살려주려고. 이번에는 못 살릴 수도 있어. 태성은 보나에게서 휴대전화를 되찾았다. 그래서 더 해야겠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야 하니까. 태성이 방으로 들어간 뒤 보나는 거실 액자에서 송신기를 떼어냈다. 장치를 분해하자 작은 저장칩이 나왔다. 그 안에는 오늘 집에서 나눈 대화가 그대로 저장돼 있었다. 누군가는 태성의 취재 내용까지 듣고 있었다. 새벽이 되자 보나는 두루미전자 비밀 사무실로 향했다. 봉팔은 송신기를 확인하자 얼굴이 굳었다. 머셔 장비가 맞아. 현남이 물었다. 왜 선배 집을 감시하는 겁니까? 태성이 무고한 피해자 사건에 접근했어요. 죽은 여자는 과거 실종 아동 사건의 생존자였고요. 기영도가 사건 기록을 검색했다. 공식 기록에는 단순 오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나가 탄도 자료를 펼쳤다. 내 총에서 나간 탄환이 아니에요. 누군가 킹피셔의 실수로 꾸몄어요. 영갑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경찰이 파고들게 둘 수는 없습니다. 경찰에 맡기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찾습니다. 봉팔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태성이 움직이면 머셔가 먼저 제거할 거다. 그러니까 제가 막아야 해요. 어떻게? 보나는 사원증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유부나로 회사에 남아있는 한태성 씨는 계속 영업삼팀을 쫓을 겁니다. 예솔이 다급하게 말했다. 설마 그만두시려고요? 제가 사라지면 관심도 저를 따라올 거예요. 그럼 유리는요? 보나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존재가 가족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날 아침 영업삼팀 단체 대화방에 보나의 문자가 도착했다. 예솔이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유 부장 문자 왔다. 영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뭐래요? 예솔의 입술이 굳었다. 퇴사하겠습니다.
같은 시간 태성은 보나가 남긴 짧은 편지를 발견했다. 유리를 부탁한다는 말과 자신을 찾지 말라는 부탁뿐이었다. 태성은 곧장 두루미 전자로 향했다. 그러나 보나의 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다. 그때 봉팔이 빈 회의실에서 태성을 기다리고 있었다. 태성은 그의 멱살을 붙잡았다. 보나 어디 있습니까? 자네가 찾으면 더 멀리 갈 거야. 당신들이 데려갔습니까? 본인이 선택했어. 무슨 선택을 했는데요? 봉팔은 태성의 손을 떼어냈다. 전에는 킹피셔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더니. 태성의 눈빛이 흔들렸다. 봉팔은 차갑게 말했다. 만나면 안 되지. 태성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보나였다. 그러나 전화를 받은 사람은 낯선 남자였다. 권태성 기자. 태성은 통화를 녹음하며 물었다. 누구야? 아내를 찾고 있나? 전화기 너머로 보나의 거친 숨이 들렸다. 그녀는 어딘가에 갇혀 있었다. 보나 받고. 남자가 웃으며 말을 이었다. 이번에는 누굴 살릴지 선택해. 곧이어 태성의 휴대전화로 영상 2개가 도착했다. 첫 번째 영상에는 의자에 묶인 보나가 있었다. 두 번째 영상에는 유치원을 나서는 율이 담겨 있었다. 아이의 뒤로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다가가고 있었다. 태성은 회의실 문을 향해 달려갔다. 봉팔이 그의 앞을 막았다. 어디로 가려고? 내 가족한테 갑니다. 지금 나가면 둘 다 잃어. 그럼 당신은 방법이 있습니까? 봉팔은 태성에게 권총 한 자루를 내밀었다. 킹피셔가 남편에게 절대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 태성은 총을 받지 않았다. 뭡니까? 자네가 처음 만난 킹피셔는 유보나가 아니야. 봉팔은 보나가 갇힌 장소의 사진을 펼쳤다. 그 안에는 보나와 똑같은 새 문양을 새긴 또 다른 저격수가 서 있었다. 전화기 너머의 남자가 보나에게 총을 건넸다. 남편을 살리고 싶으면 증명해. 보나는 총을 들지 않았다. 남자는 태성의 실시간 위치가 표시된 화면을 그녀 앞에 놓았다. 이번 표적은 권태성이야. 보나의 손이 천천히 총을 향했다. 남자의 마지막 명령이 이어졌다. 남편을 죽여. 그래야 딸이 산다.